네,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 현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초, 중등 교육을 이끄는 시도 교육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제8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달부터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한 최교진 회장과 함께 오늘 코로나 이후 교육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민선 4기 교육감들의 하반기 2년을 책임지시게 됐는데요. 대표하시게 됐는데 각오부터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교육감들께서 한 마음으로 추대해 주셨고요. 시민, 학부모, 학생들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영광된 일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네. 제가 협의회 일을 하게 될 앞으로 2년이 교육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을 시기로 예상이 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 시대에다가 포스트 코로나19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교육을 바라보는 틀도 엄청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우리 교육이 개혁으로, 혁신으로 대답해야 할 시기지요. 네. 앞으로 2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중요한 2년을 잘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이제 운영 기조로 내놓으신 게 보면 협력, 현장, 자치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회장님께서는 교직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이 현장이라는 말을 좀 더 귀담아 듣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교육 개혁이나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 교육 공동체의 민주적인 실천 경험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는 내 평소 생각이 드러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동안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나 성장의 과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지요. 네. 학교 현장 교육 공동체의 자발성, 자율성에 기초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실천을 모아서 국가 수준 100년지 대계의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교육감 협의회는 교육 현장과 국가 수준의 교육 의제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특히나 올 상반기는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참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원격 교육 도입부터 방역 준비까지 현장의 변화가 정말 컸거든요. 네. 이럴 때 대처가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얻은 교훈이라면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위기에도 강하더라는 겁니다. 예.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방역에 큰 방향도 세우고 매뉴얼이나 지원 대책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중앙집중적으로 총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바로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인 소통과 자율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교육감으로서 저는 방역과 관련해서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셔라. 그 대신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분권과 자치의 힘을 믿기 때문이지요. 네. 학교 현장 교육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문화와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지속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융합되는 미래형 학교 교육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이나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이런 것이 이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원격 수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온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등 수업의 혁신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격 교육이 이렇게 점점 일상화되면서 학교 교육의 그 관심이 EBS의 온라인 클래스에도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원격 교육이 점점 정착되려면 EBS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불어 좀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도 더 긴묘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온라인 개학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도 이렇게 이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최고 모범 아닙니까?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게 전국 선생님들의 노고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EBS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처음 이 사태를 닥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EBS 직원들께서 아마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이게 짐작을 합니다. 네.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복잡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 충청권 교육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EBS 직원들께 정말 고맙다는 편지를 드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모두 표현하지 못했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EBS와 캐리스 있죠. 두 조직의 직원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형 학교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EBS와 적극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모색해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좀 더 협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자, 코로나 국면에서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만큼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일부 교육감들께서는 수능 난이도 조정 등의 고3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 2021년 수시전형 요강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 운영에 대한 대책이 일정하게 반영 일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때도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실제로 재수생 비율이 한 1% 정도 비율 자체가 낮아졌기도 했고 네. 올해가 2015 그 개정 교육 과정이 첫 적용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3이 불리하다고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교육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네.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좀 여쭤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교육 자치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보면 이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해 이제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또 갈등을 빚어온 양상도 있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교육자치 분권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 원칙과 방향에는 시도교육청과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자협,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실효성을 높여가지고 지방교육자치 실현 로드맵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 의제는 뭐니 해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는 기구지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현장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것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교육청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수평적인 교육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치적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방향으로 반드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뭐 그런 환경이 좀 잘 갖춰진 상황에서 우리 학생과 학교,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건강한 여건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